한국이요? 그렇게 먼 곳까지 일부러 가고 싶지 않아요. 엠마 식사 문제도 있고. 뭐라고요? 한국의 고집센 아이에게 딱 맞는 레스토랑이 있다고요. 세상에 그런 편리한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당신의 그 영업사원 같은 말투에는 안 속는다니까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맛의 천국,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근 한국의 뷔페가 해외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 동안 원하는 만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한국의 뷔페 문화는 전 세계적으로도 독특하고 매력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탈리아 출신의 한 여성입니다. 유능한 커리어 우먼이지만 딸의 고집과 극심한 편식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죠. 어느 날 남편이 회사 동료에게서 한국은 고집 센 아이를 데리고 여행하기에 완벽한 곳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옵니다. 말도 안 돼. 그런 곳이 있을 리가 없잖아. 그렇게 생각했던 그녀였지만 점점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고 결국 한번 가보기로 결심합니다. 한국에 도착해서도 여전한 고집을 부리는 딸. 하지만 남편이 친구에게 들었다는 한 식당에 들어서자 눈앞에 펼쳐진 요리들을 보고 딸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과연 이 가족은 그곳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되었을까요? 마지막까지 놓치지 마세요. 제 이름은 비앙카,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남편 사무엘과는 먹는 것을 좋아한다는 공통점 덕분에 친해져서 결혼했고 지금은 초등학교 1학년인 딸 엠마와 함께 세 식구가 살고 있어요. 이탈리아는 지난 10년간 경제가 불안정해서 결혼을 미루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요즘에는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부부가 늘어났어요. 다만 초등학교까지는 부모가 등하교를 시켜줘야 하고 14세 미만의 아이를 집에 혼자 두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서 낮에는 조부모님이나 베이비시터에게 아이를 맡겨야 하죠. 물론 아이의 자립을 위해 상황에 따라 14세 미만이라도 혼자 행동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요. 게다가 차로 등하교를 하다 보니 아이들의 운동 부족도 걱정거리 중 하나고요. 이런 환경 탓인지 엠마를 일부러 우냐우냐 키운 건 아닌데도 편식이 심하고 고집이 아주 세요. 자기 주장이 강해서 좋고 싫음이 분명하죠.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 큰 소리로 울어버리니 결국 항상 제가 먼저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더라고요. 비앙카, 기분 전환 삼아 여행 가지 않을래? 응? 갑자기 무슨 소리야? 생각해봐. 엠마가 태어난 이후로 한 번도 여행을 못 갔잖아. 듣고 보니 그러네. 프랑스 미술관은 아직 이르려나? 오랜만에 가보고 싶었는데 아니면 베네치아나 시칠리아처럼 바다가 있는 곳에서 느긋하게 쉴까? 아니, 이탈리아 말고 더 먼 곳으로 가자. 난 한국에 가보고 싶어. 한국, 이탈리아는커녕 유럽을 넘어서 아시아라고. 왜 그렇게 멀리? 말도 안 통하잖아. 음식은 어떡하고? 편식 심한 엠마가 못 먹으면 어쩌려고. 여행 내내 과일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 엠마는 과일이랑 피자라면 정말 좋아하며 먹어요. 하지만 생선이나 채소는 질색하죠. 사실 작년에 한국으로 여행 다녀온 친구가 있는데 한국은 아이를 데리고 가도 정말 즐겁다면서 극찬을 하더라고. 한국이라니 전혀 감이 안 오는데 그 친구한테 엠마가 울기 시작하면 길거리에서도 주저앉아서 꼼짝도 안 한다는 얘기를 했더니 한국은 거리가 깨끗하니까 밖에서 때를 써도 안심이겠네라고 하더라니까. 좀 엉뚱한 소리라고 생각했는데 그 후로 여행 이야기가 돼서 들어보니 한국은 공공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서 어딜 가나 아이들 놀이 공간이 있고 치안도 좋아서 아이와 함께 여행하기에 최고라고 하더라고. 그래? 게다가 한국은 음식 종류가 엄청나게 풍부하대. 해외 음식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웬만한 건 다 있대. 이탈리아 음식도 한국에서 인기가 많아서 레스토랑이 많으니까 엠마도 괜찮을 거야.
그리고 한식은 건강하고 맛있는 데다 아이들을 위한 메뉴도 다양하고 아이들이 즐겁게 먹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쓴대. 속는 셈 치고 한번 가보라고 하더라고. 와, 대단하네. 듣다 보니 내가 더 가고 싶어지는데. 참, 엠마처럼 편식하는 아이에게 딱 맞는 가게도 알려줬어. 뭐라고? 세상에 그렇게 좋은 얘기가 어디 있어. 당신 직업이 영업사원이었나? 아무튼 한국에 가보자. 무언가 바뀔지도 모르잖아. 그렇게 해서 저희는 한국에 오게 되었어요. 엠마는 기내식도 거의 먹지 않고 입에 대는 것이라곤 과일뿐이었죠. 역시나 다음 날 저희는 서울대공원 동물원에 갔어요. 서울대공원에는 판다가 있대. 알고 있어. 판다는 중국에서 빌려온 거잖아. 역시 엠마, 잘하네. 내가 다 찾아봤거든. 아이, 궁금한 것을 묻거나 직접 찾아보는 성격은 정말 사무엘을 쏙 빼닮았어요. 그런 것 같네. 그럼 판다 말고 다른 정보 하나 더. 서울대공원은 한국 최초의 동물원이래. 아시아의 동물이나 희귀종도 많이 살고 있대. 예를 들어 야행관에 가면 긴 손가락으로 나무 속 곤충을 찾아내는 독특한 포식자 아이아이나 마다가스카르 최고의 포식자로 생태계 피라미드의 정점에 군림하는 포사도 볼 수 있어. 들뜬 기분으로 동물들을 보던 엠마는 원숭이들을 보고는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이 울퉁불퉁한 산은 뭐야? 원숭이들이 사는 곳이야. 원숭이들의 행동이나 사회성을 관찰할 수 있는 형태래. 이런 곳에서 생활하는구나. 확실히 동물들도 더 자연에 가까운 상태에서 지내는 게 이상적이겠지. 하지만 괜찮아. 곧 리뉴얼해서 원숭이들이 더 살기 좋은 환경이 될 거래. 그럼 다행이다. 그리고 야행관에서 사마여우와 마주쳤어요. 동그란 눈에 풍성한 꼬리, 말로만 들으면 귀여울 것 같지만 생각보다 날카로운 인상에 왠지 무서웠어요. 이제 슬슬 다른 데로 갈까? 싫어. 사마여우가 움직이는 거 볼 때까지 여기 있을 거야. 꽤 기다렸잖아. 사마여우는 야행성이라 지금은 꿈나라에 있을 거야. 유럽에 가서 사마여우 있는 동물원을 찾아보자. 싫어. 지금 보고 싶단 말이야. 엠마는 울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한 번 이러면 정말 움직이질 않아요. 자, 일어나. 그래,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이러다가는 판다도 못 보게 될걸. 그래도 사마여우 보고 싶단 말이야. 살다 보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는 거야. 아쉽지만 다음으로 넘어가자. 엠마, 사마여우 좋아해. 응, 그럼 사마여우 인형 사서 이탈리아로 데려갈까? 응, 그럴래. 근데 아빠, 아이스크림은 어디서 먹어? 아이스크림은 먹을 생각이었구나. 아이스크림을 먹고 기운을 차린 엠마는 작은 동물들을 보고 동물들과 교감하는 코너를 즐긴 뒤 드디어 판다를 만나러 갔어요. 서울대공원의 판다는 국민적인 스타라 인기가 정말 많았어요. 줄을 서서 걸어가면서 봐야 했죠.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엠마가 갑자기 판다 앞에서 딱 멈춰서 버린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건 싫어. 여기서 보고 있을 거야. 엠마가 멈추면 뒷사람들이 판다를 못 보잖아. 나는 비행기 잔뜩 타고 와야 볼 수 있단 말이야. 금방 끝나는 건 싫어. 엠마, 저쪽에서도 판다를 볼 수 있어. 저쪽으로 가면 다시는 못 돌아오잖아. 야생 판다는 중국에만 산다고. 여기서 자세히 관찰해서 판다에 대해 많이 알고 싶단 말이야. 엄마랑 아빠는 내가 공부하는 거에 반대하는 거야? 엠마는 요즘 공부라는 말을 쓰면서 고집을 부릴 때가 많아졌어요. 확실히 모든 것이 공부가 될 가능성은 있으니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어져 버려요. 엠마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정말 대단하네. 하지만 여기서는 눈으로 잘 보고 기억해뒀다가 집에 돌아가서 판다. 동영상을 찾아서 더 공부하자. 싫어. 여기서도 엠마는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꼼짝도 안 할 게 뻔했기에 사무엘은 바로 엠마를 안아들고 앞으로 나아갔죠. 엠마, 울지 마. 저기 다른 판다도 있어. 엄마는 엠마랑 아빠랑 셋이서 즐겁게 지내고 싶어. 판다 인형 사주면 알았어, 사줄게. 대신 직접 걸어야 해. 응, 참. 서울대공원을 만끽하고 동물들과 작별 인사를 했어요. 양팔의 판다와 사마겨우 인형을 안은 엠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공원을 나섰죠. 자, 오늘은 아주 특별한 가게에서 저녁 먹을 거야. 혹시 그 가게? 맞아. 나 한국 음식 같은 거 먹기 싫어. 아까 아이스크림도 먹었고 피자랑 달콤한 과일만 있으면 돼. 가보면 분명히 놀랄걸. 딱히 음식의 놀라움을 기대하지는 않는데. 뭐지마. 차가운 말투에도 불구하고 도착한 곳은 꽤나 북적이는 가게였어요. 한식을 비롯해 다양한 국적의 요리를 즐길 수 있는 뷔페 레스토랑이었죠. 게다가 홍게 무한리필이라는 옵션도 추가할 수 있었어요. 한국의 뷔페는 좀 독특해서 정해진 시간 동안 아무리 많이 먹어도 정해진 금액만 내면 돼. 정말 그렇게 해서 가게가 망하지는 않을까. 한국에는 무한리필 가게가 아주 많대. 그건 그만큼 장사가 되기 때문이겠지. 여기처럼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도 있지만 한 가지 요리에 특화된 무한리필도 있대. 계속 똑같은 것만 먹는다고? 초밥 무한리필, 고기 무한리필, 샤브샤브, 튀김꼬치, 심지어 케이크 뷔페로 유명한 곳도 있대. 케이크 뷔페? 달아서 금방 한계가 올 것 같은데 저희는 기본 뷔페 요금과 홍게 무한리필 옵션 요금을 지불했어요. 지금부터 120분 동안 원하는 음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되는 거예요. 시스템은 직원분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죠. 요리 코너에서 접시에 먹고 싶은 음식을 담고 소스나 음료도 자유롭게 가져가면 돼요. 개는 옵션이라 전용 카드를 주문 코너에 보여주고 주문하는 방식이었어요. 물티슈, 숟가락, 포크, 젓가락 등은 모두 셀프 서비스였죠. 그러자 엠마가 바로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어요. 와, 이탈리아 뷔페랑 한국 뷔페는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전혀 다르네. 이탈리아에서는 기본적으로 한 번만 요리를 담을 수 있고 리필하려면 추가 요금을 내야 하거든. 그런데 한국에서는 한식 외에도 중식이나 이탈리안 같은 여러 나라의 요리가 있구나. 이탈리아는 기본적으로 자국 요리만 있으니까. 그래서인지 모든 요리가 신기해서 눈을 뗄 수가 없네. 이건 한 번에 다 담을 수도 없겠어. 음식 진짜 많다. 맛있겠다. 거짓말 같죠. 엠마가 스스로 음식을 고르고 있었어요. 게다가 맛있겠다라니. 피자와 과일 외에 다른 음식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이 가게의 추천 메뉴는 게랑 해산물이래. 이탈리아에서는 게를 파스타나 샐러드에 넣어서 조리된 상태로 먹지만 한국에서는 찐 상태로 나와서 직접 살을 발라 먹는데 그 딱딱한 껍데기에서 살을 발라낼 수 있을까? 걱정 마. 친구 아내는 가위로 살을 발라먹는 재미에 푹 빠졌었다고 하더라고. 대화도 거의 안 할 정도로 오로지게 껍데기만 깠다고 하더라.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해산물을 굽거나 찌거나 삶는 등 다양한 조리법으로 먹지만 날것으로 먹는 게 가장 큰 특징이래. 한국은 생선을 신선한 상태로 제공하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놀랄 만큼 맛있다고 들었어. 이탈리아 생선 요리도 맛있다고 평판이 자자한데 이탈리아에서는 마리네이드나 카르파초로 먹지만 한국에서는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기 위해 간장이나 소금으로 간단하게 맛을 낸다고 하더라고. 게다가 생선 종류가 정말 풍부하대. 엠마가 고른 것은 그라탱, 호박튀김, 옥수수 수프였어요. 저희는 게를 주문하고 음료를 가져왔죠. 엠마는 자리에 앉자마자 그라탱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라탱은 좋아하는 치즈가 올라가 있으니 괜찮을 거예요. 양이 적어서 순식간에 다 먹어치웠죠.
다음에 먹은 것은 호박튀김. 겉모습이 폭신폭신해서 재미있었는지 아내는 호박이네, 달고 맛있다 라고 했어요. 이어서 옥수수 수프를 마시려고 할 때 커다란 게 다리가 접시에 담겨 나왔고 게 전용 가위도 함께 운반되어 왔어요. 아, 게 집게 갖고 싶어. 딱딱하니까 잘라줄게. 안 돼. 이걸로 놀 거야. 그건 안에 있는 살을 먹는 거야. 게 집게의 움직임을 보는 것도 공부의 일종이야. 엠마는 최근 공부라는 말을 이용해 자기 고집을 관철하려는 일이 늘었어요. 확실히 뭐든지 공부가 될 수 있으니 그렇게 말하면 저도 할 말이 없어져요. 저와 사무엘은 게 다리에 가위를 넣었어요. 이 가위는 보통 가위와는 달리 날이 짧고 끝이 휘어져 있었죠. 게살이 상하지 않도록 고안된 형태라고 해요. 게 다리는 미리 어느 정도 손질이 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쉽게 잘렸어요. 관절 부분처럼 살을 발라내기 어려운 곳은 뾰족한 도구를 사용해 긁어냈죠. 덕분에 초보자도 쉽게 먹을 수 있었어요. 이건 분명 한국만의 배려일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귀찮아서 이런 걸 먹을 수 없을 테니까요. 먼저 그냥 먹어봤어요. 어머, 이거 맛있잖아. 살이 꽉 차 있어서 씹는 맛이 있었어요. 식초 소스에 찍어 먹어도 맛있어. 이건 게 전용 소스인데 식초에 여러 양념을 더해서 게의 풍미를 더 돋우는 역할을 한대. 아, 이것도 맛있네요. 하지만 어느 쪽이 더 좋냐고 묻는다면 고민될 정도예요. 저는 게를 그냥 먹기도 하고 소스에 찍어 먹기도 하면서 즐겼어요. 아직 배고파. 그래. 그럼 엠마는 무슨 게를 먹을래? 저쪽에 과일 많이 있던데. 먼저 게부터 먹을래. 아빠랑 엄마도 곱게 까는 거 그만둘 거니까 게를 먹으려면 지금 먹어야 해. 왜즘 무어. 사무엘은 게 다리를 가위로 잘라 살을 엠마의 접시에 올려줬어요. 이거 정말 맛있다. 나도 과일 먹을까 했는데 게를 먼저 먹길 잘했네. 그거 다행이다. 역시 게는 고급 식재료인 만큼 맛있구나. 엠마는 안 먹을 거지? 아깝지만 어쩔 수 없지 뭐. 먹을래? 네. 저희는 서로 얼굴을 마주 봤어요. 엠마는 손으로 게를 잡고 먹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엠마가 먹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며 엠마의 다음 말을 기다렸죠. 이것도 발라줘. 엠마는 접시에 발라준 게살을 다 먹고는 가지고 놀던 게 집게를 사무엘에게 건넸어요. 이거 맛있었다는 뜻이겠죠. 자, 잘랐어. 아, 이쪽이 더 맛있는 것 같아. 집게발은 물건을 잡거나 적을 공격하는 데 쓰이니까 강력한 근육이 발달해 있거든. 아하, 그래서 식감이 다른 거구나. 게라는 게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식감도 좋고 맛있는 거였네. 한국의 뷔페 문화는 정말 독특한 것 같아. 그러게, 듣기로는 한국의 뷔페는 1970년대 호텔에서 시작됐다고 해. 당시에는 상류층의 사교 모임 장소였는데 90년대에 들어서면서 가족 외식 문화를 겨냥한 대중적인 패밀리, 레스토랑형 뷔페들이 생겨났대. 그 후로는 해산물 뷔페, 고기 뷔페처럼 특정 메뉴에 집중한 전문 뷔페들이 큰 인기를 끌면서 지금처럼 엄청나게 발전한 거래. 그런 이야기를 하는 동안 게도 다 먹었어요. 게 더 먹을래? 게가 맛있었구나. 하지만 다른 맛있는 것도 많으니까 다른 걸 먹어보자. 아빠랑 엄마는 이제 초밥 가지러 갈 거야. 초밥을 가지러 가니 옆에 연어회와 새우장도 있어서 이것도 먹기로 했어요. 초밥은 광어, 오징어, 문어, 새우, 장어, 연어, 참치, 계란 등이 있었고 사무엘은 광어, 오징어, 참치를, 저는 새우, 연어, 관자를 골랐어요. 엠마는 작은 피자를 먹고 있었는데 저희가 회를 먹고 있으니 그거 먹어보고 싶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거짓말 같죠. 생선, 그것도 날 생선을요. 새우초밥, 게살 같은 색이라 귀엽네. 한국 초밥은 촉촉하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구나. 생선 맛이 이런 거였어.
밥에도 맛이 배어 있네. 새우는 귀엽고 맛있고 최고야. 이쪽 새우도 있어. 먹어볼래? 엠마는 새우장에 간장을 살짝 찍어 입에 넣었어요. 맛있다. 근데 아까 그게 더 좋아. 그리고 엄마랑 똑같은 주황색 생선 먹고 싶어. 그럼 같이 가지러 가자. 생선이 이렇게 맛있는 거였구나. 몰랐어. 엠마가 연어 초밥을 먹어주었어요. 지금이 혹시 다양한 식재료를 먹일 절호의 기회 아닐까. 저는 엠마를 데리고 다시 요리를 가지러 갔어요. 엠마는 게살 크림 고로케를 골랐죠. 제가 당근에 주황색을 추천하자 하나만 집었고 생채소 코너로 데려가자 시저 샐러드에 방울토마토를 얹었어요. 크림 고로케 맛있다. 당근이 이렇게 달고 맛있었구나. 그리고 시저 샐러드. 이걸 먹어줄지가 가장 걱정이었어요. 하지만 저희의 걱정이 무색하게 엠마는 샐러드를 맛있게 먹었어요. 지금까지는 전혀 먹지 않았는데 정말 신기하죠. 채소도 먹었어. 채소는 오렌지나 포도랑은 또 다른 느낌으로 상쾌하네. 앞으로는 채소도 먹어볼까? 기쁘게 말하는 엠마를 보고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그 후로 저희는 궁금한 것들을 한 입씩 가져왔어요. 새우튀김, 알록달록한 채소 장아찌, 두부 요리, 닭강정, 그리고 한식 드레싱을 곁들인 샐러드. 좋아하는 것들도 많았지만 기왕이면 다양한 한식을 먹어보자고 생각했죠. 디저트로는 찹쌀떡에 팥, 인절미, 휘핑크림, 흑당 시럽을 조금씩 올려 사치스럽게 즐겼어요. 아, 정말 맛있었어요. 엠마의 디저트는 소프트 아이스크림에 딸기 시럽과 쿠키. 사무엘은 아직 여유가 있는지 우동에 튀김, 고기 요리를 더 먹고 있었어요. 조금씩 다양한 요리를 맛보며 수많은 한국 음식을 알게 되었어요. 신선한 게와 회는 정말 일품이었죠. 무엇보다 엠마가 새로운 음식을 잔뜩 먹어준 것이 너무나 기뻤어요. 이 가게를 알려준 사무엘의 친구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어요. 제 고맙다는 말만으로는 이 감사함을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예요. 본인에게 직접 말해주면 분명히 기뻐할 거야. 있잖아. 피자랑 과일은 맛있다는 걸 아니까 안심이 돼. 다른 것들은 맛이 없으면 어떡하나 싶어서 먹을 마음이 안 생겼어. 먹어보면 맛있는 게 훨씬 더 많은데 말이지. 음식의 호불호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용기도 중요하단다. 엠마가 스스로 그걸 깨달아줘서 아빠는 정말 기뻐. 지금까지 편식도 개성이라고 생각해서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내버려 뒀더니 편식이 더 심해지기만 했어. 더 일찍부터 여러 가지를 먹여봤어야 했는데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걸 깨닫게 해줬어야 했어. 한국의 뷔페가 이런 역할을 해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지만 말이야. 어떠셨나요? 한국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뷔페가 있습니다. 초밥이나 게, 고기구이 등 한국을 여행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인기 있는 뷔페도 많지만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한식을 맛보게 하기에는 이런 종합 뷔페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네요. 여러분은 어떤 뷔페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해산물 뷔페에 한번 가보고 싶은데 아쉽게도 근처에는 없네요. 다양한 종류의 회를 마음껏 먹어보고 싶어요. 괜찮으시다면 여러분의 감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또한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번에도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맛의 천국 한국편도 기대해주세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